안녕하세요, 제이슨입니다. 이거는 과목 설명, 시간표와 과목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과목을 듣는지에도 조금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부터 시작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쪽을 듣는 학생들은 가장 먼저 해봐야 될 게 내가 듣는 게 AP 컴퓨터 사이언스 프린시플인지 아니면은 컴퓨터 사이언스 A인지 그거를 이제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고 특히 학생들은 알고 있는데 어머니는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오셨는데 아이가 AP 컴퓨터 사이언스를 듣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몰라요. 뭐가 필요한지. 두 개의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지 제대로 이제 대비를 할 수가 있고 프린시플 관련 강의는 사실은 여름에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내용이 좀 쉬운 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통 그냥 킥스타트해서 학교에 들어가도 큰 무리 없이 A를 맞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딱히 선행이 필요해봤더니 별로 안 모여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프린시플은 그냥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굳이 뭐 또 필요하다면 개인 수업 방학 시작하기 좀 전에 빡세게 한 며칠 정도 개인 수업 해버리면 괜찮은 그런 과목이고 CS101은 사실은 이것도 역시 여름방학 때 오픈하지는 않는데 그냥 컴퓨터의 기초 정도라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게 여름방학 때는 AP 컴퓨터 사이언스도 시험 대비반이 아니라 이제 인트로덕션 및 GPA 대비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요거랑 영역이 많이 겹쳐요. 그래서 굳이 이제 AP는 안 듣고 굳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듣는다면은 제가 이 여름방학 코र्스에서 어느 정도를 들어야 되는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역시 상담을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포커스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A, 그 다음에 이제 유사코 이런 주로 이런 과목들인데 그리고 통계도 있어요. 통계를 까먹으면 안 되지. 통계가 이따가 그 페이지에서 중요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이제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세 가지잖아요. 그죠? 네, 첫 번째, 이 AP 컴퓨터 사이언스 A는 이제 요거 넘어갈게요.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잊어버릴 수 있거나 아니면은 처음 이거를 듣는 학생들은 모르는, 그리고 한번 들은 학생들은 진작에 이렇게 할 걸, 이런 점들이 있겠죠. 그런 꿀팁? 네, 그런 것들을 설명드릴게요. 자, 학교 선생님이 누군가에 따라서 굉장히 코र्스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은 보통 프로그래밍을 좀 가르쳐 본 사람들은 절대로 처음부터 자바를 클래스 위주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럼 클래스가 아니라 뭔가요? 전체 학교인가요? 수업을 반이라는 클래스가 아니라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은 전부 다 클래스를 기준으로 하죠. The Java class. 그래서 그 클래스를 먼저 가르치게 되면 클래스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게 되면은 애들이 많이 헷갈려요.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 처음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파이썬 같은 초보자 프렌들리한 언어를 맨 처음 배운 사람들은 자바 나와가지고 데이터 타입 나오고 이러면은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래서 기초를 하면서 전체적인 그런 언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병행을 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원래 제일 좋은 것은 언어의 구조적 기초, 그러니까 structural programming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OOP를 얹어가는 게 그나마 이제 부담이 덜해요, 학생들한테. 근데 그렇게 하는 학교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AP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 자바를 가르치면서 클래스 프로그래밍을 조금 앞으로 푸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은 경험이 없고 컴퓨터 사이언스 처음 가르쳐보고 한 1, 2년밖에 안 됐고 이런 걸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교에서도 넌지시 물어보세요. 선배들이 이거 했을 때 클래스가 먼저 맨 처음부터 나오느냐 마느냐. 그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다행이고. 하지만 처음 여러분들이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그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학 전에, 그러니까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방학 동안에 언어적인 측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훑고 가는 게 훨씬 유리해요. 안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거 알죠? 처음에 시험 봤는데 망하면은 리커버하기 힘든 거. 첫 시험이 되게 중요한데 컴퓨터 사이언스 첫 시험 의외로 힘들 수 있어요. 특히 컴퓨터 사이언스 A는. 주의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짚어줄 테니까 방학 때 그렇게 긴 수업도 아니에요. 한 달짜리 2시간 반 기준으로 한 12시간, 그러니까 24시간이죠. 한 24시간 기준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달 정도 아주 가뿐하게 듣고 가기 좋은 코스예요. 근데 들은 거랑 안 들은 거랑 굉장히 차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놀지 말고 그리고 전체 들어도 되느냐, 일부 들어도 되느냐, 이런 물어보시는 게 많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들으세요. 그런데 다 끝까지는 안 들어도 돼요. 처음 듣는 건 중요한데, 끝에는 사실은 조금 일찍 끝내거나 여러분들 스케줄상 그런 게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처음에서부터 중후반부까지만 가면은 1학기 대비는 거의 완벽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A 스케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야 뭐 여기서 보여드려도 여러분 잘 기억 못 하시죠? 그러니까 그 돌아가면 잊어먹고. 저도 그래요. 학원에 문의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거는 메이커스 학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시간별로 일단 쉽게 6월, 7월, 8월 이렇게 있어요. 7월이 마지막 하루가 딱 겹치긴 하지만 시간도 다 달라요. 이게 사실은 이제 6월, 7월, 8월을 딱 맞추려다 보니까 캠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총 8회고 이건 12회고 이건 10회예요. 그래서 많이 헷갈리는데 저도 헷갈려요. 그렇지만 이 내용은 커버하는 내용은 한 회에 커버하는 분량만 좀 차이가 나지 내용은 다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 과정이고, 그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세하게 이제 물어보시는 게 좋을 텐데, 일반적으로 클래스 프로그래밍 포함해서 아주 어려운 토픽들, 나중에 나오는 토픽, 예를 들어서 recursion이라든지 inheritance polymorphism이라든지 지금 몰라도 돼요. 트리 어레이 같은 이런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리고 search and sorting 알고리즘 이런 것들, 그거는 대부분 2학기 때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정신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언어적 기초 앞에 굳이 말하자면 한 앞에 75%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75%보다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확실히 개런티 하는 것은 1학기 때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은 커버를 해요. 그러니까 와서 듣고 가는 게 좋을 걸 그럴 거예요. 하여튼 강의 특징은 이제 뭐 이런 건 그냥 읽어보면 되는데, 연습 문제 많이 풀게 한다 이런 거고, 특히 아까도 아까가 아니라 다른 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지 그런 비디오에서 말을 한 적이 있지만, 컴퓨터 사이언스는 여러분들이 hands-on이에요.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생각보다, 그리고 한 가지 배워서 기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내 방식대로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런 창의적인 솔루션이 은근히 중요해요. 하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도 이미 누군가가 더 모범 답안을 만들어냈다는 걸 알 수 있겠지만, 아직은 쉬운 것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이거 이미 있구나,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계속 배우는 게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머릿속에 많이 남아요. 그냥 쭉 습득하고 시험 빨리 봐버리고 하면은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It's a language course. It's very similar to learning Chinese, Japanese, Espanol. 언어를 습득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느낌이 조금 그냥 math 과목과는 또 달라요. 일반적인 math하고는 또 달라. 그리고 알고리즘이 어려운 거보다는 전체적인 언어에 대한 탄탄한 기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So, for example, if you've passed USACO contest at any level, 그러면 AP는 그냥 껌이에요. AP에서 나오는 알고리즘은. 그런데 그런 학생들도 시험 보라고 그러면 3점 나와요.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언어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는 쉬운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prior experience랑 상관없이 알아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거쳐가는 것은 꼭 필요해요. 대학교에서도 그러니까 101 강의,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어와서 컴퓨터 사이언스 기초라고 해당되는 강의가 AP잖아요, 보통.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대학교에서 가는 거에 대비해서는 한 30-40%밖에 커버가 안 돼요, AP 과목 자체가. 그런데 그래도 뭐 안 듣는 것보다는 낫죠. 들어야 돼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코딩을 잘하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이 과목을 이제 들어와서 듣고 나면은 넘어가자.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유사코는 작년까지 이제 열심히 반을 모아보려고 했는데, 할 때마다 많이들 모이는데 관심은 많은데 애들 수준이 다 달라가지고 클래스를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하면은 얘는 알아서 졸고 있고, 얘는 뭔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런 극과 극, 편차가 너무 심하다 그랬죠. 편차가 심한 과목이기 때문에 클래스로 잘 안 모여요. 이게 어려워서. 일단 이거는 부득불 개인이나 비슷한 수준이라면, 서로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룹으로 하는 게, 어프로치 하는 게 정석이래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일단 문의를 주세요. 유사코는. 유사코 대회는 사실 요즘은 대세가 어느 정도냐면은, 보통 남학생이나 컴퓨터 사이언스 좀 이건 성차별적 발언인가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인식이 남학생을 조금 더 가혹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그래서 대부분은 한 골드 레벨 정도는 돼야 되고, 이제 조금 비전공자라든지 아니면은 여학생들 많은 경우는 이제 실버로도 꽤 임팩트가 있는 그런 메달인데, 생각보다 조건이
그 어렵질 않아요. 다만 이제 요즘 그 들어서 트렌드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걸 얘기를 해줄게요. 이건 시간표 따로 없어요. 전체적인 것은 유사코는 겨울에 있어요. 겨울에 있고, Java, C, 뭐 파이썬은 거의 이제 쓰지 않지만, 꽤 많이 쓰긴 하는데 안 쓰는 게 좋아요. 아직은. 그래서 Java나 C로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빠른 사람들은 한 10학년, 9학년 때도 이미 해본 사람이 있어요. 이 첫 번째 단계는 파이썬 사람도 있고,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요즘은 브론즈 레벨에서 실버 올라가는 것도 만만치 않아졌어요. 그러니까 최근 한 2년간 문제 수준이 갑작스럽게 어려워져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패스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실버 문제는 한 2, 3년 전 골드 문제가 간간히 툭툭 튀어나오고, 최근 브론즈 문제 중에서 옛날에 실버에 나왔던 거를 살짝 워터다운 해가지고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브론즈도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공부를 좀 미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겨울에 가서 바짝 해가지고 되는 게 옛날엔 됐어요. 옛날에는 실버까지 하는 건 그게 됐는데 요즘은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고 여름방학 때 살짝 먼저 공부해두면 좋아요. 그래서 뭐 많이는 필요 없고 여름방학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AP를 했거나 그거 아니래도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뭐 비슷한 활동을 어느 정도 해봤으면 좀 복합적이기 때문에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상황에 맞게 시간표를 짜드릴게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시작하면 모든 게 원활해요. 그리고 첫 번째 컨테스트가 12월인데 이게 기말고사랑 겹쳐요. 그래서 기말고사 끝나고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은 좀 접어뒀으면 좋겠어요. 미리미리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때 어느 정도 기초 닦아놓고 가을 학기 중에 간간히 이제 계속 감 잡아가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쫙 이제 끌어올려서 하면은 12월, 1월, 2월 세 개 중에 하나는 뭐 패스를 할 수 있어요. 실버까지는 그나마 아직도 쉬운 편이에요. 이제 실버에서 골드는 조금 많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이미 혼자 해가지고 아니면 옛날에 시험을 봤는데 지금 실버다. 그래서 이제 골드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공부할 게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골드 레벨에서 다뤄지는 문제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제는 실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분량이 DSA라는 Data Structures and Algorithms라는 그 과목 전체를 여기서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구나. 하여튼 여기 자료 구조 이걸 Data Structures and Algorithms 아까 맨 처음에 처음까지 돌아가기는 좀 힘들어서 그냥 설명할게요. 자료 구조론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이제 그 맨 처음 슬라이드에 보면은 여기쯤 있었는데 그 자료 구조를 살짝 모디파이해서 이 컴피티션에 맞도록 쓸 수 있는 알고리즘들을 추려내는 그런 과목이 있는데 그거를 알아야 돼요. And this takes a long time to fully develop and understand. 그래프라는 그 스트럭처도 알아야 되고 뭐 tree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자료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만치 않아요. 그게 한 1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방학에 시작을 해서 이번 겨울에 골드까지 갈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고 여름방학부터 시작하면 실버까지는 거의 대부분 가요. 근데 골드가 조금 못 미친다면 한 번 더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골드를 노려보는 이런 타이밍으로 가면은 무리 없이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목 설명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들 Statistics하고 Computer Science, A and Principle also if you need it. 그리고 유사코 대회 이런 거 컴퓨터 전반적으로 관련해서 뭐 프로젝트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상담이 필요하면은 이거 시간으로 충분히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my time is open for you. So 언제든지 질문을 하세요. 알겠죠? 이걸로 이제 마칠게요. 오늘은.